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제가 평소에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반드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평소에 심화 문제를 풀 때 내가 바로 봤을 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정말 아주 어려운 문제는 1시간 정도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중학교 3학년이 중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특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기 전까지 꼭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끙끙거림, 요걸 통해서 사고력이 많이 신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어느 문제는 얼마만큼 고민해야 되고 1시간 이상을 고민해도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문제의 이제 퀄리티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고,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한테는 1시간을 끙끙거리면서 고민할 만큼의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한 문제를 놓고 막 끙끙거린다는 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사고력을 높여주기 위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풀 수 있는 아이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끙끙거리고 계속하면 내 안에서 막 없던 뭐 힘이 생겨갖고 갑자기 뭐 문제가 풀리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공부한다던가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의 선행을 공부할 때 내가 좀 너무 어려워서 잘 안 풀려.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그 완벽한 개념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 노트라든가 처음 공부할 때 작성했었던 개념 노트라든가 아니면 개념서 아니면 교과서, 요걸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뭔가 무기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뭐 끙끙거리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고력이 생기는데, 내 안에 아직 그런 게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고민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풀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준을 조금 세워줄게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심한 문제라 하더라도 10분 정도 이상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근데 고민을 그냥 눈으로만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10분 정도를 고민해 봤을 때 잘 안 풀린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특히나 뭐 선행을 할 때는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심한 문제 뭐 수원이나 수투를 해도 잘 안 풀린다. 이렇게 기준이 한 10분이나 아니면 30분 정도 고민을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먼저 그 문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넘겨요. 다른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리가 좀 맑아지면, 수학 문제가 참 그래요. 저도 사실 학생들 기출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풀다가 딱 막히잖아요. 그럼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안 되면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안 풀렸던 거 다시 갔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풀다던가, 내가 왜 이 조건을 못 봤지? 그러면서 다시 푼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는 10분 정도 고민해봤다가 안 되면 넘기고, 중학교 때는 한 30분 정도 이상을 고민해보다가 안 되면 넘기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풀 수 있으면 풀고, 다시 돌아갔는데도 다른 문제 풀고 이제 환기를 시키고 갔는데도 잘 안 풀린다. 그럴 경우에는 개념 노트나 교과서를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내가 혹시 빠뜨린 조건들이 있는가? 그래서 문제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좀 뭔가 주의를 환기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요, 일단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수능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 때는 한 문제 푸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센수학의 비스텝 정도의 유형 문제를 푸는데 막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막 가치가 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센수학의 비스텝은 수학의 감각을 좀 끌어올려주기 위한 트레이닝 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학평 기출이나 수능 기출 4점짜리 문제들, 요런 문제들은 정말 사고력을 많이 신장시켜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집합 같은 경우에도 가나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요런 A라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요런 것들을 할 때 추론 능력들을 되게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내가 여기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내가 손으로 직접 닦아지 내는, 그러려면 거의 한 30분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훈련. 그러려면 막상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한 문제를 30분씩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속도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빨리빨리 추론해서 내가 이 생각의 전개들을 좀 짧게 해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안 풀릴 때는 해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개념 노트를 찾아보자. 그래서 개념을 보고 다시 내 안에 없는 그런 개념들을 채워나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잘 모르면 개념 노트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는 보고 또 보고 처음에는 계속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학생들이 제목만 딱 보고 이 내용 스토리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타다다닥 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또 보고 교과서나 개념서나 개념 노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내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기준 세워준 거, 그런 방법으로 심화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